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법원에 출두한 사위 27살 조모 씨와 딸 26살 최모 씨는 살해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는 공범 간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이동 동선을 분리해 각각 따로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사위 조 씨가 지난달 18일 오전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대구 칠성교 인근 신천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조 씨는 장모가 평소 시끄럽게 하고 물건 정리를 안 해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비 부검 결과 장모의 갈비뼈와 골반에서 다발성 골절이 확인됐습니다. 딸 최모 씨 역시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딸 역시 몸 곳곳에서 구타의 흔적이 발견됐는데 경찰은 남편 조 씨의 폭행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장모 역시 평소 사위로부터 성습 폭행을 당해 다리에 후천적 장애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장모께서 변을 당하기 전 세 사람의 상황,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질문하면서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컬러타로에서 보라색 같은 경우는 죽음을 일단 상징을 해요. 그리고 우울함, 음울함, 이제 감정의 기복, 현실성 부족, 이중적 잣대, 정신적인 곤란함 등을 상징하고 있어요. 좀 이제 신비스러운 분위기 이런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런 분위기 있는데 일단은 신비스러운 느낌은 이 사건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이 질문에서 보라가 바로 나왔다는 점에서 저는 그 당시 상황이 예사 상황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일단 이날 상황은 운명의 수레바퀴를 봐서는 예견된 일이 그냥 발생됐다라는 쪽에 무게가 좀 실리고 있습니다. 관계의 끝, 관계의 우울, 이런 에너지가 좀 많이 느껴지고 있어요. 아마도 이날 장모라는 분이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이제 부부 사이 역시도 갈라서게 되는 그런 형국이 아니었을까로 도 해석이 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부부도 그렇게 쉽게 끝나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 네. 일단 분위기 속에서 다툼이라는 것이 이 가족들한테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크고 작은 다툼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장기화가 됐고 쌓이고 이런 쪽이었던 것 같고요. 이 세 사람은 이제 어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줄기차게 설득하고 대화하고 욕도 해보고 하면서 이런 게 좀 반복을 많이 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스티스 카드로 보면은 법적인 문제까지 거론이 됐거나 아니면 그런 절차를 이제 밟고 있었거나 밟을 계획이거나 그리고 이제 이런 말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은 정말 법적으로 우리 끝을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쪽으로 세 사람이 그런 쪽에서 일을 좀 말을 많이 좀 했었던 것 같은 법으로 해결해야 할 일 그런 것들이 있어 보이거든요.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 제 생각에는 폭력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언론 보도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신문기사 좀 보셨죠. 보니까 이제 장모라는 분도 그렇고 따님도 그렇고 이제 몸에 구타 흔적이 발견됐다고 하잖아요. 어디 뼈가 부러졌다 이렇게도 이제 보도가 됐던데 어쩌면 가정폭력 문제라든지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한 차례 정도는 경찰 출동이나 조사 이런 거를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날 세 사람은 제가 카드상으로 해석을 좀 하자면 이 관계 이렇게 해서는 답이 없다. 그만해야 한다. 이런 쪽으로 이제 무게를 좀 실었고 그런 쪽에 얘기를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리하는 수순. 그날 그렇게 마음먹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건이 발생되지 않았더라도 쉽게 정리될 수 있는 관계는 아니라고 봐져요. 사본반드가 이제 이 배열에서 강하게 다가오는데 이 사본반드는 결혼하는 카드고 축하받을 일이 있다. 좀 성혼을 한다, 약혼을 한다, 합의 맺어졌다,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 성사가 된다라든지 이런 쪽이에요. 결혼도 민법에서는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위와 딸은 이제 이 결혼 생활 정리할까라는 생각을 이제 잠시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날 이 상황에서 그런 쪽에서 이제 무게가 좀 많이 실어지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좀 와갔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기 실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실행되기가 좀 상당히 좀 어려웠던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 장모는 이제 그 본인이 나서가지고 이 관계 정리나 해결 등을 하고자 했었던 그런 흐름으로 좀 읽혀지고 있어요. 그 자기가 나선다면 그 딸도 그렇고 사위도 그렇고 좀 이제 매끄럽게 헤어지지 않는, 그 헤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희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기대나.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관계가 쉽게 정리될 관계는 아니로 보여집니다. 부부는 이것이 말도 안 되고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상황인 줄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실행을 할 수 없거나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어느 한쪽에 집착이 있었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이 이제 다른 일방이 뭐 불리한 약점을 잡고 있다거나 뭐 잡혔거나 그런 쪽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들 가족의 사건 당시 상황은 굉장히 암울하고 침울하고 흉흉하고 뒤숭숭하고 이랬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세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가졌길래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했는지 뭐 이것도 타로 카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사람은 어떤 성격을 가졌을까? 사실은 사건이 일어난 데에는 분명히 성격도 한몫한다. 뭐 이 사건뿐만이 아니고요. 저도 수많은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성장을 한 사람이죠. 근데 이걸 따지고 보면은 그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그 사람의 기질이라든지 그 선천적인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뽑아봤는데, 가장 좌측에 있는 카드가 사위 분이시고, 가운데가 따님,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장모님이십니다. 부부는 검정색 계열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일단 가장 진한 이제 남색 3번이 나왔는데 그냥 남색이라 부를게요. 이건 이제 좀 검정색으로 착각을 할 수 있을 만한 색이죠. 그러니까 검정에 가까운 혹은 이제 검정으로 도입되는 뭐 도입하기 직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유니버셜 웨이트하고 종합해서 보자면 사위분 기분 성격이 좀 담아두는 성격이 좀 강하고 자존감이 좀 낮은 편에 속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일에도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그런 기질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속에 이제 좀 꼭꼭 뭐 쌓아놓고 뒤끝이 좀 강한, 예, 뭔가 하는 일이 뭐 잘 안 풀리거나 뭐 이런 쪽에서 좀 그런 운기가 들어왔거나 성격이 좀 바뀌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분이 남색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 보면은 좀 자존감 쪽에 좀 무게가 좀 많이 싣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아내와 장모 사이에서 뭐 우울감이나 고립감이나 뭐 외로움, 괴리감 뭐 자기 나름대로 이런 거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내가 바라보는 내가 다르고 상대가 바라보는 내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 딴에는 이제 두 분 사이에서 그 샌드위치 격으로 좀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내가 좀 외롭다. 뭐 그렇게 좀 느끼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괴리감 뭐 이런 거, 자격지심, 예, 이런 게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게 신기한 게 9번 펜타클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9번 펜타클이 참 긍정 방향으로 보면은 좀 평온하고 안락하고 풍요롭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게 부정 방향일 때는 고립감, 게으름, 불안, 과도한 통제 이런 걸 상징하기도 하고 남색이나 검정색 계열 쪽 뭐 회색 포함해가지고 좀 게으르다 이런 좀 상징을 한다고 하거든요. 일단 사위분 성격적으로 좀 꼬여 있는 것 같고요. 긍정보다는 부정의 의미 뭐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거나 그런 분위기를 좀 풍긴다거나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람. 근데 이게 검정색 계열이 좋은 의미로 보자면 좀 카리스마가 있고 배포가 있고 남성적이고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펜타클 카드하고 검정색이 나왔다라는 거는요. 이분이 그런 성격보다는 좀 과도하게 통제를 하려고 했고
게으르고 고립감 느끼고 불안하고 자존감이 좀 많이 낮아 있고 이런 쪽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어요. 일단 이제 폭력이라는 것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뭐 아내를 통제를 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언론 보도에서는 가정폭력이 자주 거론되고 있어가지고요. 이분이 원래 이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그 힘으로 이제 상대를 제압하거나 자기보다 조금 약하겠다 싶은 사람들을 그렇게 제압하는 기질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분도 좀 그런 성향이 좀 가깝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분이 그 뭐 사람이 본래부터 악한 사람은 없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분은 세상의 단맛이나 즐거움 이런 것보다는 세상이 이제 자기를 뭐 억까한다 뭐 그런 조금 암울한 쪽에서 이제 좀 자주 생각을 해왔거나 좀 그런 성장 분위기를 가졌거나 그래서 이렇게 좀 꼬여 있는 그 성격을 가지지 않았거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부부간의 정이 뭔지 이제 뭐 장모를 부모처럼 존중하며 지내야 한다는 거 이제 이분도 뭐 상식이니까 알고는 있었겠죠. 근데 행동적으로 보자면 좀 떨어집니다. 예,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가운데 따님 카드인데 검정색과 이제 완드의 시종이 나왔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남색 카드가 검정색으로 도입하기 직전에 그렇다 보니까 이분한테 뭔가 가스라이팅을 당했거나 스며들었다. 예,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저기 뭔가 이게 성격적으로 좀 전염이 됐다. 이게 뭐 이렇게도 제가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완드 시종 나왔는데 아닌 걸 알지만은 뭐 실행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도 참 신기한 게 검정색 카드가 나왔는데 이제 완드의 시종도 나왔잖아요. 일단 검정색 카드는 컬러타로에서 불법적인 의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카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금전운을 저기 물어보러 오시는 분이 이 카드하고 다른 이제 유니버셜 펜타클이 나왔으면 좀 불법적인 일을 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남들 모르는 수익을 저기 추구를 하거나 이제 그런 쪽에서 재미를 받거나 이런 쪽으로도 해석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불법적인 일을 했다 그건 아니고요. 예. 그 저기 피해를 입거나 이제 가해를 하거나 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완드의 시종과 만나가지고 행동력이 떨어진다, 뭐 미숙했다, 충동적이다. 근데 이제 아닌 걸 알지만은 뭐 몰랐다는 쪽으로 이제 방향 상실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남편이 자기 어머니한테 하는 행동을 보고 아닌 줄은 알지만 특별히 말리거나 뭐 남편을 꾸지람하거나 뭐 이렇게 저기 했던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좀 미숙하거든요. 일단 완드 시종이 나오면은 좀 미숙하다고 보는 거죠. 청소년 질풍노도의 시기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분 비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 뭐 들어가더라도 그 저기 범행이라든지 그 당시 사건이라든지 잘 털어놓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뭔가 숨기고자 했던 뭐 드러내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이 따님이 뭔가 성격적에서 좀 남편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약간 좀 달라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지금 들고 있어요. 그 안 좋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줄 알게 되는 그런 게 있죠. 그 본인이 힘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뭐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약이 좀 있었고 그걸 많이 느껴왔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와 남편이 다투는 것을 보고도 거의 뭐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다. 뭐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 뭐 저렇게도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리고 마지막 장모 카드를 보겠습니다. 아 기가 막히게도 레드와 태양 카드가 나왔어요. 그 컬러타로에서 레드는 곧 태양입니다. 붉은 해를 상징하거든요. 컬러타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카드인데 말 그대로 열정, 리더십, 추진력 끝판왕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좀 크고 그런 거. 근데 이분 본래 성격이 아닌 건 아니다는 이제 칼 같은 기질도 있다 보고 뭔가 잘못됐다 싶으면 앞장서서 이제 뭐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자면은 태양 카드도 그렇고 레드 카드도 그렇고 오지랖을 좀 상징을 하거나 과도한 자신감, 조급함, 뭐 아슬아슬한 상황 이런 저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을 뭐 잘 아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아, 저 사람 행동하는 게 좀 아슬아슬한데 저래도 되나 하면서 좀 조마조마하게 지켜볼 수 있는 뭐 그런 거. 일단 이제 장모께서는 본인이 나서면 부부 문제가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같은 거, 뭐 생각이라는 거 이런 걸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마 장모를 상대로 사위가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분은 뭔가 한번 마음먹은 것에 대해서는 좀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기질이 있다 보여지는데 문제는 행동이 빨라 뒤에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이나 수습 등이 좀 약할 수 있다 보는 거죠. 아마도 저기 뭐 뒷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저기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데 평소 성격을 말하는 부분에서 레드카드가 나온 거는 장모께서는 그 책임을 중요하게 여긴 분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책임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무조건적인 책임이라고 보고 있는 게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이 딸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렇다 보니까 아, 내 딸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불행하게 지내면 안 된다. 내가 빼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자주 이제 다퉈왔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나쁜 분은 절대 아닙니다. 호탕하고 화끈한 기질도 있으시고 가급적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생활을 해오셨고 살아오셨던 것 같아요. 아, 그렇다 보니까 참 카드를 보고 참 안타깝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정말로요.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사람이 평소 어떻게 지내왔는지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카드를 뽑았는데요. 저 일단 이분들한테 경제적 상황이나 정신적 상황 등이 특히 좀 안 좋았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희망이나 기대를 가지고 잠시 이제 서로를 좀 살갑게 대해오고 그렇게 마음 먹자 하면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좀 대해왔던 그런 흐름도 보이는데 근데 그게 이제 오래 가지 못하고 저기 깨진 것으로 보여요. 그 뭐 빨리 기대를 접었다. 뭐 이렇게도 보고 있는데요. 그 세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버거워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장모께서 그 사위한테 너 사위 대화 좀 하자 이렇게 요청하면 사위가 강하게 회피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거나 아, 나 장모님하고 얘기하기 싫어요. 장모님은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요. 제 마음을 알아주지를 못하잖아요 하면서 이런 식으로 선을 딱 그어버린다든지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이제 소통이 제대로 되지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소통의 기준이 없었던 거죠. 이 관계는. 무슨 말을 해도 세 사람 전부 뭐 의미와는 다르게 해석을 하거나 자기 식대로 이제 해석해버려가지고 이게 불화로 이제 자주 그 발전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극단적 흐름으로 읽혀지고 있거든요. 화합을 하려고 적극 노력하지 않았던 것이지 이 상황 자체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는 보고 있지는 않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소통 통해 가지고 좀 관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희망이나 기대를 잠시 갖고 있었던 거는 맞는데 그게 빨리 깨졌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은 했었던 거지. 이게 뭐 그런 노력 정도는 했었던 거지 뭐 다른 쪽으로 이제 보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읽혀지고 있거든요. 카드들이. 그냥 세 사람은 마주치기도 싫어요. 그런데 마주쳐야만 했어요. 왜?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요. 관계를 유지한 채로 다퉜어요. 이게 정말 그 인간관계에서 문제로 실제 지목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싫으면 안 보면 되고 뭐 절연하면 그만인데 뭐 아니면은 뭐 당분간 연락도 주고받지 말고 서로가 이제 마음을 식히고 삭히고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되는데 그 끝을 보자 이런 입장이나 상황만을 이제 고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누구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책임지려는 사람도 없었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선을 이미 넘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오래된 고질병 같은 거였죠. 그렇다 보니까 문제의 요점, 시작점이 뭔지도 자연스럽게 잊어버렸어요. 이 세 분 관계는 갈수록 파국이었고 본인들도 알고 있으면서도 스탑하지 못했습니다. 왜?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요. 그런데 서로에 대한 기대치는 어느 정도 있었고 그를 바탕으로 이제 그 가족의 화합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이제 좀 해오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죠. 서로가 뭐 자존심도 있고 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상황적으로 좀 매끄럽게 긍정적으로 흘러갔다. 이렇게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위와 딸의 부부 관계가 어땠을까 생각하며 카드를 뽑았는데요. 따님은 저기 순종적이고 사위분은 약간 좀 철이 없고 이기적인 면모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철이 없는 이 기질을 이제 따님 입장에서는 남편이 의뢰 아내에게 할 수 있는 뭐 강력한 카리스마 뭐 이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참 철이 없어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 보기에는 내 남편이니까 저 정도 카리스마는 있어야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봤던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순종적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어요. 저 남자 말 거역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 생활했다. 뭐 그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는 좀 정상적이지 않은 부부 관계. 근데 본인들은 잘 몰랐다. 본인들은 잘 모르고 있다. 뭐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부부 관계가 순탄치는 않았어요. 뭐 약간 미련이나 집착 이런 뭐 흐름들도 보이는데 특히 따님 쪽에서 관계를 쉽게 끊지 못했던 흐름도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물론 그 따님 쪽에서 좀 강하게 그런 에너지가 오는데 그 남편분도 따님하고의 관계를 강하게 끊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아까 성격적으로 이제 그 남색 카드가 나온 거는 자존감이나 뭐 이런 고립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분이 외로움을 또 크게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선정적으로 올라오는 그 외로움 때문에 이 관계라도 좀 붙들고 있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런 쪽으로 그런 흐름이 지금 보여지고 그래서 두 부부가 이렇게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들 부부는 부부가 누릴 수 있는 애틋함이나 결속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미약했다고 보고 있어요. 반대로 안 좋은 쪽의 결속력은 대단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권력자로 보고 있었던 것 같고요. 뭐 한마디로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고 일직선 관계였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관계에 대한 고민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다고 뭐 딱히 뭐 책임감을 느끼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뭐 보통 그렇잖아요. 남자만 여자를 책임지는 게 아니고 여자도 남편을 책임져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근데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부는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좋은 방향으로 책임지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좋은 방향으로 충분히 책임지려고 했었더라면 좀 몰랐을까. 그런데 이 관계 자체가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없었다라고 봅니다. 책임감이 안 좋은 쪽으로 흘렀기 때문에. 있죠. 그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그 헤어지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고만 있어도 책임을 지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죠. 그건 오히려 무책임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 몰라요, 사람들이. 이게 정말 그 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져려면 깔끔하게 이제 사유를 좀 얘기를 하고 이래서 나 더 이상 이제 이 관계 유지할 그게 없다. 뭐 미안하지만 우리 각자의 길을 가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저는 오히려 책임지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관계는 만났다 하면은 뭐 주구장창 싸우고 물어뜯고 이제 뭐 남편이 아내를 뭐 가정폭력을 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 계속 흘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끊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부부는 아마도 그 관계를 그냥 부부니까 책임지는 관계니까 이것도 한 일종의 책임이다 생각하면서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좋은 뭐 흐름은 아니죠. 어쨌든 간에. 뭐 자주 다투고 눈물 나고 뭐 고민하고 그러면서도 이 지긋지긋한 관계 뭐 청산도 못하고 남들 보기에도 답답하고 본인들은 더 답답했을 것 같아요. 진짜 그 타로 카드를 보면서 제가 해석을 하고 있는데 부부가 정말 이래도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저도 이 일을 하면서 부부 문제 상담이 가끔씩 들어오는데 그 책임이라는 게 진짜 뭐 미워도 이 사람 내가 끌고 가겠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곁에 내가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책임지는 거다 해놓고서 지는 손찌검하고 욕하고 그게 무슨 관계 책임지는 겁니까? 그건 진상집 부리는 거지. 저는 이 부부를 보면서 제가 상담을 해왔던 사례 같은 것도 좀 간간히 생각이 나서 좀 사실 안타깝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법은 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생각하면서 카드 뽑아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법은 이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카드를 뽑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용의자에게 죄가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수순으로 읽혀져요. 그 9번 완드는 이제 자기가 만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승자박이라는 의미거든요. 이 일을 저질러 놓고 진짜 범죄자가 될까봐 혹은 이제 형량이 높게 나올까봐 굉장히 법원 눈치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두 부부가. 근데 이제 반성문을 쓰거나 자백을 하는 등 뭐 예를 들어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형량을 이제 좀 낮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지고 있고, 그런데 제가 카드상 보고 느끼는 건데 법원이 그걸 긍정적으로 판단하거나 생각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 법원 형사재판 결과는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절차에 이제 부부가 순순히 응할 것 같지 않다고 해석이 되는 그 해석이 또 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3심제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그 항소 같은 뭐 절차를 밟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항소라는 게 검찰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은 피고인이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경찰 조사 등에 따라 가지고 뭐 사실로 확인이 되면 뭐 이때부터 용의자가 아니고 피고인 신분이 되는 거죠. 그 에이스 소드가 나온 것으로 봐서는 제 생각에는 국민들 바람에 맞춘 뭐 그런 형량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결론입니다. 물론 이제 형사소송법이나 형법, 이제 법원법 등과 같은 이제 그 법들이 있죠. 그리고 그 법에 이제 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절차와 규정에 좀 맞게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좀 페널티라든지 이런 좀 불이익이 좀 있다 하거든요.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판사들이 이행 검토를 한 후 이제 결과를 내리겠다 싶습니다. 일단 뭐 사법기관에서는 이들에게 그 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뭐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건 맞고, 만약에 이분들이 정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라고 판단이 나면은, 그거는 뭐 국가가 잘못 조사하고 이제 결론을 냈기 때문에 국가가 또 책임져야 될 부분이죠. 뭐 어쨌든 간에 죄가 있으면은 벌이 내려질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분들 뭐 예전처럼 다시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와서 살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뭐 아니면 도 아니겠습니까? 일단 용의 선상에 있는 거 보면은 좀 확실한 이제 유력자 뭐 이렇게 또 보고 있으니까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그 타로 사건 사고 뭐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로 만든 영상 결코 아니고요. 그 두 번 다시 이런 강력 범죄가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그 실제 저에게 이제 부부 상담이나 결혼, 뭐 이혼 상담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드리고자 만든 공익적 취지를 담고 있는 영상입니다. 용의자들에 대한 뭐 과도한 비난 뭐 이런 거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